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주말 주식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풍요로운 우리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자, 여러분 한가위만큼 여러분 계좌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교육 내용 준비해 왔으니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해드렸다라고 하면은, 자, 보시면은 방산 섹터, 요즘 태조 이방원이라는 주도 섹터에 대한 얘기가 있지요. 과거에도 뭐 칠공주라던가 트로이카라던가 이런 이름이 붙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유치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이 관련 섹터, 태조 이방원의 방산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6월에 아주 강력하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LIG 넥스원인데 뭐 천무형궁 뭐 워낙 유명하죠. 해외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항상 문의하고 궁금해하는 기업입니다. 방산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유는 특히나 현재 전쟁 중이죠. 무기 확보에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은 미국 중심으로 그리고 뭐 독일이든 프랑스든 이런 강력한 국가들 중심으로 이제 무기를 사들였었는데 우리나라 K방산이 좀 더 가성비가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먼저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맞아야지만 무기를 수출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유럽과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이해관계가 상충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랑 계약을 맺고 있는 시작이 진행되는 폴란드를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위기, 쇼티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각도만 재고 발사하는 게 끝이 아니라 첨단 시스템으로 해서 추적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많은 첨단 반도체 기술력이 필요한데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국이 우선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기다리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했죠. 자, 우리는 미사일 지침 협정 때문에 그동안에는 거리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무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다 해소가 되었다. 지금부터가 K방산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LIG 넥스원 이 종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저희가 강의해드릴 때 이 7만 원 구간 쪽으로 내려오면은 기회다. 이때가 어떤 타이밍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자, 음봉이 강하게 내려오는 구간이었는데 그러면 악재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자고요. 자, 우리 6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으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누리호 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누리호는 글로벌 7번째 우주강국으로 우리나라가 발돋움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증명을 해냈습니다. K방산, K우주항공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제로 노출이다라고 해서 밀렸죠. 자, 제로 노출이다라고 할 거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 선반영돼서 오른 게 있어야 제로 노출이 나오는 건데 사실
해당 관련 이슈로 오른 게 없는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있다고 하면은 한국항공우주 정도가 가장 추세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박스권을 그리거나 쉬어가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LIG 넥슨도 마찬가지죠. 밀려내려올 이유가 없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된다. 하지만 이날은 뭐였다?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지금 매매하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7만 원 구간이 매수 구간이지만 닿는다고 바로 매수가 아니라 이탈할 수도 있다. 회복할 때 매매를 하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음날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트랩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렴 과정 거치면서 한 번 더 내려왔습니다. 뭐예요? 이중바닥 완성, 그리고 이중바닥 트랩까지 완성. 우리가 그동안 계속 교육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주도주의인가? 다른 종목들 가는 것보다 먼저 출발하고 더 강하게 가기 때문에 주도주의인 것입니다. 설명이 끝났죠. 먼저 완성한 겁니다. 시장이 돌아설 준비를 미리 알고 하나, 둘 완성해 놓고 바로 출발한 거예요. 이 종목은. 바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벌써 60% 가까운 58.66%나 발생을 한 것이고, 어떻게 설명드렸죠? 목표치는 이미 달성을 했다. 10만 원 구간 달성은 했다. 그런데 추세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 10만 원 지지선 그어두고 이 구간 유지하면 더 본다. 유지하면 수익을 극대화한다. 여기도 써 있죠. 꾸준히 봐야 할 종목입니다. 왜? 주도주의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변곡점에서 체크를 하고 추세를 우리가 꺾일 때까지 가져간다.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금은 10만 원 유지식 보유. 이탈 시에 매도하고 재매수 타이밍을 보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방산 섹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방산은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하거나 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면은 그때 단기적으로 반짝하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오는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현대로템입니다. 여전히 방산주의 대표주자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럽에서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지금 여러 국가가 우리도 계약할 수 있느냐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미 증명이 됐다 보니까 현대로템은 크게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유럽에 수출을 해서 기존에도 다 점검을 받고 효과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현대로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로템 또한 딱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우주항공하고 사실 현대로템하고 엮지는 않죠. 차라리 철도 쪽이랑 엮죠, 현대로템은. 그러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 나왔고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18,000원 구간 아래서 이 종목은 이미 이중바닥 트랩을 미리 만들었다. 미리 만들었다. 그러니 이미 매수 타이밍이 왔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뭐예요? 수익이 발생한 후에 휴식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이다. 휴식 구간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 놓칠 수 있죠. 이때는 한참 전쟁,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 매수를 못 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보유한 현금이 없어서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차례 상승하는 거 추격 매수하지는 않는다. 기다린다.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8,000원 구간까지 내려와 주면은 땡큐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 2만 원 회복되는 구간을 다시 봐도 되는 거겠죠. 두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질 때 다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왔을 때 매매를 하거나. 우리가 지금 지지선, 저항선을 놓고 계속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차이점은 매수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셔야 된다.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는 괜히 내가 원하는 타이밍까지 기다리다 보면은 한 호가 남겨놓고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동성을 가할지 모르니 매도 타이밍이 왔다 싶으면은 단호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 두 가지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는 기다릴 줄만 아시면 돼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줬습니다. 미리 매수하신 분들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볼 수 있는 종목이었고, 뒤에 보셔도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85.5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종목입니다. 자, 방산 섹터에서 봐야 되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저희가 6월에 설명드렸고, 그리고 우주항공 쪽 같이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그룹 전체가 대부분이 좀 무겁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사실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좀 덜 펼치는 기업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나 주주분들이 하나그룹에 좀 섭섭함을 많이 표현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종목이고 매년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다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절호의 타이밍이 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 우주항공 쪽으로 누리호, 그리고 다누리호, 달탐성까지 우리가 연속해서 볼 수 있다 설명을 드렸고, 방산 쪽 역시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설명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자회사를 통한 방산 부분,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양쪽 다 지금 현재 정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뭡니까? 기업 자체에서도 사업을 개편해서 구조 개편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슈가 한 번에 다 몰렸어요. 온 우주의 기운이 한번 몰린 것 같습니다. 자, 결과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제로 노출로 밀렸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급락을 보이죠. 6만 원에서 바로 4만 원대까지 밀리는 구간에서 5만 원 이탈할 때 저희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탈할 만한 이슈일까요? 누리호 성공한 게 7번째 우주 강국이 된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렇게나 악재가 되는 것일까요? 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뭐다? 이 구간은 떨어지는 칼날이고 아직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대응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대응한다. 이 구간에서 5만 원을 바로 회복한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5만 원 바로 회복한다? 매수하시면 돼. 이거 트랩이다. 그런데 떨어지는 칼날이고 지금 현재 수급이 안 좋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밀리고 있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 4만 5천 원 부근에서 지지받는지 테스트 하시고 이게 5만 원을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지지는 받았고 반등이 나왔는데 5만 원은 결국 못 넘어가죠. 그럼 뭡니까? 5만 원 구간에서 한 차례 수익 실현. 그래도 10% 이상의 수익은 안겨주는 거죠.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인 종목을 단기적으로. 왜? 여기를 못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하락 N자형을 만드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락 N자형이 나오는데 만약에 4만 5천 원을 이탈한 후에 회복을 보인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만약에 이 구간에 하락 N자형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모두 손절하세요라고 4만 5천 원 이탈할 때 손절하세요라고 심리를 만들어 놓고 4만 5천 원 회복한 다음에 이렇게 날아가면 여러분들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라고 설명드린 것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트레이딩만 보시는 거고 하락 N자형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다누리호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살아있고 우리나라 K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락 N자형으로 밀린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설명드리죠.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 기업은 그렇게까지 무너질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하락 N자형인 것처럼 하고 트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트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트랩을 완성하고 이 종목은 현재 90%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끝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9월 추석 주간까지도 진행형인 겁니다. 자, 90.80 지금 올라와 있는데 대응 방법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90% 달성했다. 지금 구간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좀 여유롭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 8만 원 구간. 유지해주면 여러분들 보유하시고 추세 살아있는 거다. 아직 추세 살아있는 거고 8만 원 구간 유지하면은 보유하시고 이탈하면 한번 수익 실현한 다음에 또 봐도 된다. 추후에 또 봐도 된다. 또 봐도 됩니다. 자,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는 주도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도 종목들은 말이죠. 만약에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휴식 후에 다시 움직인다라고 하면 또 보셔야 됩니다. 또 보셔야 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이제 시작인 종목이 될 수 있다. 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기준 가격 유지하면은 수익 극대화하면 된다. 이탈 시에 한번 수익 실현하면 된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 온라인 교육을 진행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핵심 종목들 알려드리고 후발주들도 저희가 다 알려드렸죠. 이때 K방산 MOU를 위해서 폴란드와 협상하기 직전에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안 갖는 종목 중에 풍산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는데 최근에 꾸준하게 상승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온라인 교육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종목도 알려드리지만 그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90% 올라온 종목을 매매하기엔 부담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후발주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정부에서 그냥 그대로 콕 집어서 당신들은 우리나라 K방산의 대표 기업입니다라고 했는데 수혜받은 게 없어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살살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우리가 살펴볼 섹터는 컨텐츠입니다. 물론 엔터 콘텐츠 쪽은 주도 업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환매를 꾸준히 노릴 수 있는 업종이고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콘텐츠주의 대표 주자는 단연코 스튜디오 드래곤이 됩니다. 가장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고 뭐 CJ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CJ에서 떨어져 나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넷플릭스 그리고 수많은 방송국에 계속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나와서 계속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자, OTT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었다라고 해서 이거 성장성이 둔화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줄었다. 그러면 OTT 사업이 줄어드는 것이냐를 보셔야 돼요. 넷플릭스 가입자가 줄었다고 OTT 사업이 하향 산업이 되는 것이냐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를 3년 동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극장도 거의 뭐 문을 닫다시피 하고 오지 말라는 거죠.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하고 콘텐츠를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OTT 사업 쪽으로 해서 집에서 즐기는 쪽으로 많이 선회를 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대부분은 하나씩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부모님 세대도 말입니다.
자, 그러면 OTT 사업이 줄어드냐? 아니요. 넷플릭스가 줄었다고 해서 OTT 사업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이 사업 동향은요, 여러 업체들이 뛰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사가 늘어난 겁니다. 경쟁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뭐 티빙이라든지 웨이브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우영우 방송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뭐 아마존 프라임, 뭐 HBO 맥스 이런 미국에서도 경쟁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넷플릭스가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그 경쟁력은 곧 뭐다? 컨텐츠다. 작년에 넷플릭스가 어마어마하게 가입자가 늘었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K 콘텐츠. K 방산에 이어 K 콘텐츠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콘텐츠 최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대표 종목인 스튜디오 드래곤. 이 종목은 바로미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워낙 많은 작품을 생산하고 제작하기 때문에 특별 한 개의 콘텐츠 때문에 주가가 좌지우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뭐 추세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 종목 때문에 아주 어마어마한 급등으로 2배, 3배를 간다거나 하는 일은 흔치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과거에 도깨비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슈를 몰고 온 작품이 있다고 해도 추세 정도는 만들어도 급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업종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어떻게 보느냐? 기존에 저희가 이 추세 하락일 때 온라인 강의에서 이 정도 구간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매수 구간은 아니다. 하락이 멈춰야 된다. 떨어지는 칼날을 매수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콘텐츠 관련주들 여러분들 조만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타이밍이 올 겁니다.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설명드렸죠? 여러분 지지선 거의 다 왔는데 이때부터는 한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65,000원 구간에 지지선 거의 다 왔고 이 구간을 지지받거나 혹은 흔들어도 됩니다. 흔들고 나서 회복하면 그때 보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도 설명드렸어요. 이날부터 해가지고 이 매수 타이밍 정확하게 이날 교육을 해드렸죠. 어떻게 해드렸죠? 여러분 매매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금력이 크신 분들 그리고 나는 시총 상위 종목만 매매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날 나온다? 그러면은 오전부터 강하게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뭐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예상한 건 아니지만 올라가면은 좋은 거죠. 자,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와서 28.95라는 수익률을 보였다. 제가 이때 설명드린 내용 여러분들이 핵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지금 매매하시지만 제가 사실 목표는 이게 아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목표는 뭐였죠? 중소형사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한 개 컨텐츠가 성공해도 급등하는 흐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 추세는 만들 수 있다. 그럼 그 추세를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소형사 중에서 히트작이 하나 발생하면은 그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된다. 해서 집중해드린 게 뭐였죠? 이 양봉이 하나 나오고 나서 보셔도 됩니다. 아직은 중소형사 매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스튜디오 드래곤 먼저고 중소형사는 양봉이 하나 나오고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다음날 나왔습니다. 이날부터 해서 마감하고도 말씀드렸고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이 구간에서는 뭘 본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올라왔으니까 매매하기 싫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자금력이 크다. 그럼 그래도 이 종목을 보시는 게 맞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수익만 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뭘 본다? 뭘 본다? 수익만 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종목을 보는 겁니다. 사마네트웍스나 A스토리 같은 종목. 정확하게 종목을 찍어드렸죠.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된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 사마네트웍스.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리고 국내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A스토리. 과거에 킹덤으로 이미 한 차례 크게 널리 알려졌던 기업이지요. 자, 콘텐츠주의 숨은 진주
이제는 숨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킹덤 외에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다 아실 겁니다. 제작사 A스토리. 그냥 증명을 한 겁니다. 우리는 매번 이렇게 빅히트작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생각날 만한 히트작들, 그것도 글로벌 히트작들을 제작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역량은 주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바로미터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려갈 때 보는 게 아니다. 이 종목들. 미리 분할로 매수에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건 이 타이밍이다. 자, 이 타이밍이다. 언제죠? 자, 이날이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트랩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다음 날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이날입니다. 오른 게 거의 없네요. 오른 게 거의 없습니다. 왜? 콘텐츠주에 들어갈 수급이 모두가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중소형사 안 오릅니다. 중소형사 잘 안 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의 자금이 제한적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씩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섹터에 있는 자금이 모조리 쏠려야겠죠. 중소형주에 들어갈 자금이 모조리 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콘텐츠주에 들어갈 자금이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모두가 간 겁니다. 그래서 별로 안 오릅니다. 대신 다음날, 다다음날 계속 밀릴 때마다 모아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때. 그러면서 중소형사 이제 매매 타이밍이다. 절호의 매매 타이밍. 이게 여러분들이 각 섹터별로 공략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 종목은 이 아래서 이중바닥을 그린다. 이중바닥을 그리는데 어떤 모양이냐?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을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추세를 만들죠. 이런 추세를.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날 타이밍 정확하게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도 수급적으로 투매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매 발생한 날은 투매는 받아라라는 격언이 있죠, 여러분. 공포감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겁니다. 공포를 매수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저희는 투매 나오는 날 이 종목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육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트랩이 완성되는 이 19,000원 구간 회복될 때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둘 다 좋은 구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섹터에 대해 이해도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A스토리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어야 되고요. 17,000원 전후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셨어야 되고, 섹터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해도 트랩 이론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다면 19,000원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됩니다.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단기적으로 100% 이상 올라와 있죠. 네,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휴식 구간인데 지금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100% 이상 수익률. 대응 방법도 다 알려드리죠. 종가 31,000원 안착 시에 보유하면 되고, 이탈하면 대응하면 된다. 자, 이탈하면 왜 대응해야 되느냐?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죠. 이거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주도 안 걸렸습니다. 3주도 안 걸렸어요. 우영우 첫 번째 방송 시청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도 안 됐던 종목입니다. 그 1%도 안 됐을 때 입소문으로 재밌다라는 소문이 퍼지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제가 이 구간에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재밌다고 하는데요. 재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전문가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제작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는 맞죠. 그런데 시청자분의 전문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다수의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좀 더 다수인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로 해서 50분짜리 드라마를 2-3시간 동안 대화를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스토리가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내용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시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여성분들께 저도 괜찮냐고, 전 작년부터 알고 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디어 나왔구나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다들 재밌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재밌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굉장히 재밌다라고 친구한테도 추천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 전문가분들이 재밌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청률이 10% 중반대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한 히트를 치고 글로벌 히트까지 치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육 내용 항상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기술적인 부분만 알아도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면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다. 기술적 분석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제 강의 내용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저희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섹터는 우리의 미래 기기. 자, 그리고 애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삼성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기 메타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우리 미래 산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3D 카메라 기술력으로 과거 제가 2016년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은 한 10년 강조해드리겠네요.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되 그 기술력을 미래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용하기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도 그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때 말씀드렸던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나무가하고 제가 칩셋 미디어, 비디오 IP 기술을 갖고 있는 칩셋 미디어 두 종목을 설명드렸는데 참 기술력은 좋다. 근데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2016년, 17년 이 당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테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뭐다? XR기기, 메타버스, 자율주행 쪽에 모두 접목이 될 수 있으면서 테마가 아닌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출발하는 구간은 시발점 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죠? 9,500원 이 구간에서 아래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저항을 만들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트랩 만드는 척 했지만 또 이탈을 했죠. 그러면 세 개를 연결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양은 역헤드앤 숄더 다중바닥 패턴이 아닌가 싶다라고도 설명드렸죠. 이 의심 가는 구간에서 돌파가 나옵니다. 돌파 시도가 나왔는데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눌림, 수렴이 나오죠.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소개해드린 종목 나무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18.72% 수익이 나고 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 차례 올라가서 목표치에 거의 다 다다랐고 휴식 구간. 최근에 시장도 조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매 타이밍을 주고 그리고 나서 제자리 찾아서 가는 겁니다. 고점을 돌파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밑에서부터 올라왔다가 한번 눌리고 그 다음에 눌렸던 구간을 넘어가죠. 뭡니까? 상승 N자형을 크게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시세가 출발하기 시작하는 이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주도 섹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순환에 돌 때, 순환할 때 한 번씩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선익스텐. 증착장비 기업으로 해서 동아일텍에서 뭐 자회사로 해서 이 상장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XR기기, 메타버스가 이 메자죠. 어이죠. 자, 뭐 외국어니까. 자, 메타버스. 자, 기술은 변하지 않아요. 이 섹터가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에서 로블록스를 비롯해서 쭉 상승을 했다가 긴축 정책 이후에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섹터는 이슈를 받아서 올라왔다가 밀릴지언정 기술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큰 어려움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이 종목은 이 15,000원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할 채비를 갖추는 종목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15,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벌써 43.64%.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중간중간 휴식 구간은 나오지만 자연스럽습니다. 종가
22,500원. 중간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22,500원 이 구간을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보시면 되고,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쉬었다가 2만 원 구간 올 때 재매수, 혹은 22,500원을 재돌파할 때 재매수,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익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셔도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순환하는 방법도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죠? 조정장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장 대응하는 방법 저희랑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정 구간에서 매매하는 섹터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었죠. 어떤 섹터를 집중한다?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 혹은 후발주인데 아직 덜 움직였거나 안 오른 섹터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간단합니다. 그 중에서 가능성 있는 섹터를 당연히 보셔야겠죠. 어떤 섹터? 식량 인플레이션. 우리 식량 인플레이션은 전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 분야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이 안 났으면 식량 인플레이션, 이 식량 관련주들이 안 움직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하반기에도 계속 수개월째 꾸준하게 식량 가격이 오른다라고 여러분들은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어디서? 제 온라인 교육에서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슈가 된 거는 우크라이나의 평원이 3분의 1이나 이제 훼손되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세계 3대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자, 복구하는데 2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곡물 수출 재개된다고 해서 훼손된 부분이 해결이 됩니까? 2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나마 막혀있던 숨통을 조금 트여주는 정도인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조정 구간에서 트레이딩의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된다. 어떻게 설명드렸죠? 자, 6,000원 이 종목은 아래에서 벅벅이면서 저항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 6,000원을 회복되는 구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 어떻게 됐죠? 한번 이탈했다 회복, 그리고 살짝 이탈을 하네요. 저점을 높이는 이중 바닥 가능성이 보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6,000원 회복되는 이 구간 관심을 가지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트레이딩의 기회가 된다.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일주일 만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또 한번 기회를 주는 30%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조정받으면 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정받으면. 왜? 이 횡보 구간에서 제대로 뭐 양봉을 세우거나 한 게 아니죠. 그러면은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조정을 받은 거죠. 기간 조정을 우상향하면서 받은 거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 지지선 6,000원 부근에 온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예요. 조정 구간에는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그리고 후발 섹터, 소외 섹터인데 가능성 있는 쪽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쪽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히림.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덤이고 국내 설계도 당연한 거고요. 뭐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네노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물들의 설계를 담당한 기업이죠.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은 뭐 종합적으로 다 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CM도 하고. 자, 그래서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닥부터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이 타이밍에 바로 매매하지는 않았습니다. 6월 말에는 다른 종목들 좋은 거 많았잖아요. 뭐 우리 A스토리, 뭐 레이 이런 좋은 종목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타이밍부터 히림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얘는 먼저 나 가능성 있습니다 하고 어필을 했죠, 시장에다가. 여러분, 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휴식을 예쁘게 취했다. 못 넘어가잖아요. 예쁘게 휴식을 취했다. 그럼 이 휴식 취할 때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얘는 9,000원만 가면 돌파 시도하고 밀리네. 9,000원 가면 돌파 시도하고 밀리네. 저점은 높이고 있네. 보시면 되는 거죠. 저점은 높이고 있네. 그리고 자꾸 돌파 시도를 계속하고 있네. 그리고 돌파한 것 같은데 눌림이 나오네. 9,000원.
그럼 9,000원 전후 구간에서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구나. 저점을 높여도 이 정도는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9,000원 아래에서 저희는 포착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살짝 이탈했지만 급락이 나오거나 해서 추세를 이탈시키진 않았죠. 저점을 높이는 구간.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벌써 19.29%. 순환매 노리기에 너무 적합하죠. 모든 이슈가 몰리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네옴시티. 모든 이슈가 몰리고 있죠. 단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뭐 주택 공급 얘기 나오는데 그쪽은 히림은 조금 넘어간다 쳐도 해외 쪽 이슈가 이렇게 몰고 오고 있다. 식량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의 기운이 몰리는 이런 기업들, 한번 이슈를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정 구간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신다? 저희 교육 과정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나왔습니다. 바이오 섹터. 저희가 6월부터 여러분들이 조정 구간마다 보시면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섹터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내 친구 같은 섹터죠. 바이오 섹터. 바이오 섹터는 항상 그냥 꾸준하게 들고 가기 사실 쉽지는 않아요. 등락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볼 게 너무 많고 악성 루머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매하기 사실 쉽지는 않으세요. 그러니 혼자 매매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저희와 함께 하면은 또 자신감 있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시밀러의 부활이냐?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 25.84%, 셀트리온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기사들도 많았고 더 이상 바이오시밀러 미래가 없느냐라는 얘기도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25.84% 정말 최악이네요. 최악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불렀다? 자, 최악이다라고 해서 최악이라고 여러분 쓰시고 이거를 어떻게 읽는다? 바닥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거 바닥입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악이라고 쓰고 바닥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바닥. 바닥입니다. 1분기 바닥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들이 진정한 상승을 보게 될 겁니다. 벌써 30%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2분기에. 하반기에 40% 이상 예상하고 높게 보는 데는 48% 영업이익률까지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40% 초중반, 42, 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 대표적인 피해지 중 하나예요. 코로나 때 레키로나주 임상 진행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죠. 국내에는 거의 무료로 뿌렸는데 질병청에서 외면을 했죠. 해외에서는 정식 허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약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서운함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실제로 나왔던 서운함과는 다르게 주가 동향으로 보면은 우리는 멋지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6만 원 이 구간이 뭐다? 여러분 이렇게 올라왔던 기업이 6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처사다. 정부에서 분식회계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아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매매하시면 됩니다라고 꾸준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추세 상승을 보이고 이미 33% 이 무거운 코스닥 시총 1위의 종목이 올라오고 있다. 안 끝났습니다. 조정받으면 더 사는 겁니다. 한 7만 원 구간 오면 더 사면 되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안 끝납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해가지고 스텔라라랑 꾸준하게 1년에 1개 이상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한다가 아니라 1.5개 이상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3년 이상 동안 폭발적인 성장 보입니다. 자, 다음은 HLB. 2022 에스모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가남 임상 3상 끝났다. 잘 나왔습니다. 선양낭성한 임상 2상 끝났다. 잘 나왔습니다. 이거 희귀의약품입니다. 둘 다. 희귀의약품이고 선양낭성하면 치료제도 없습니다. 임상 2상 끝나면은 바로 NDA 신청이 가능합니다. 됐죠?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에스모 기대감이 있다.
서양당성함이 이미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고요. 가남, 삼상 세부 지표가 넥사반은 당연히 뛰어넘었고요.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의 병용요법보다 조금이라도 좋거나 비슷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미 트랙 기법으로 해서 저희가 이 34,000원 구간에서 말씀드리고 48.53%라는 수익을 올리고 다시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되는 이슈는 어디에 있다? 에스모에 있고 추석 연휴 현재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응 방법을 다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교육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추석 연휴 때 일정이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버킷 스튜디오도 저희가 알려드리려다가 기존에 온라인 강의로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런 일정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함께 체크를 하시면은 지금 조정 구간 이겨내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참여하셔야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주말 주식구조대답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손실에서 구조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달려봤습니다. 자, 풍요로운 한가위처럼 풍요로운 교육 내용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 조금 부족하셨다라고 생각되시면은 저희가 특별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참여하셔서 더 많은 교육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